어떤 행성은 바다가 물이 아니라 녹아내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의 바다는 푸르지 않습니다. 검붉게 끓고 표면은 갈라지고 하늘에는 뜨거운 증기가 떠다닐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움직이는 것은 물이 아니라 용암입니다. 비가 내려도 시원해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열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행성 전체가 식지 못한 상처처럼 열린 세계입니다. 지구에서 용암은 특별한 순간에만 보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거나 땅속 깊은 곳에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올 때 흐릅니다. 대부분의 땅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용암은 위험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고 굳고 새로운 암석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외계 행성에서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암석 행성은 표면이 암석을 녹일 만큼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처럼 넓은 액체층이 생기는데 그 재료는 물이 아니라 녹은 암석입니다. 지구에서는 잠깐 흐르는 용암이 그곳에서는 행성 표면의 기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땅과 바다의 경계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표면이 녹아내리고 녹은 암석이 행성의 낮은 지역을 채웁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별과의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별에 가까울수록 받는 빛과 열이 강해집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에 너무 가까운 행성은 물이 남아있기 어렵습니다. 물은 증발하고 대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표면 암석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성이 자기 별에 매우 가까이 붙어 돌면 낮 쪽의 온도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조석 고정 상태가 되어 한쪽 면만 계속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 쪽은 끊임없이 달궈지고 밤 쪽은 상대적으로 식습니다. 낮 쪽에는 용암 바다가 펼쳐지고 밤 쪽에는 굳은 암석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성 안에 불타는 반구와 차갑게 굳은 반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조석 고정 상태의 용암 바다 행성에서는 하늘의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낮 쪽 중앙에서는 별이 늘 머리 위에 떠 있고 그 아래 표면은 계속 가열됩니다. 해가 지지 않으니 식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주변으로 거대한 용암 바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 쪽은 별빛을 받지 못해 훨씬 차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갑다고 지구처럼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기가 극단적이고 표면은 불안정하며 낮 쪽에서 날아온 뜨거운 물질이 다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에서는 녹은 암석이 굳고 굳은 껍질이 다시 갈라지고 아래에 뜨거운 물질이 드러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바다와 땅이 만나는 해안선이 아니라 불과 암석이 싸우는 뜨거운 전선입니다. 용암 바다의 표면은 지구의 바다처럼 부드럽게 출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은 암석은 물보다 훨씬 끈적하고 무겁습니다. 표면에는 식어 굳은 검은 껍질이 생기고 그 사이로 붉은 빛의 균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껍질이 깨져 아래에 뜨거운 용암이 솟아오르고 어떤 곳에서는 식은판이 천천히 밀려가며 다시 녹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용암 호수가 행성 규모로 펼쳐진 모습입니다. 낮 쪽에서는 별빛이 계속 표면을 달구기 때문에 용암은 식기 어렵습니다. 밤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 암석은 굳고 다시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의 지형은 물과 바람이 아니라 열과 냉각이 조각합니다. 용암 바다에도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의 바다는 바람과 조성력, 지구 자전에 의해 움직입니다. 용암 바다는 훨씬 무겁고 점성이 크지만 온도 차이와 중력, 행성 내부의 움직임에 따라 천천히 흐를 수 있습니다. 더 뜨거운 용암은 가벼워져 위로 올라오고 식은 물질은 무거워져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표면에서는 검은 껍질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깨지고 아래에서는 뜨거운 물질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행성 전체의 열을 옮기고 표면의 무늬를 바꾸고 지형을 계속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에서 파도가 끊임없이 해안을 바꾸듯 용암 바다 행성에서는 녹은 암석의 흐름이 행성의 얼굴을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대기도 지구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표면이 너무 뜨거우면 암석 성분 일부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암석이 기체가 된다는 말이 낯설지만 극단적인 온도에서는 광물도 기체나 증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규소, 산소, 금속 성분이 대기 속에 섞일 수 있습니다. 낮 쪽에서 증발한 암석 성분은 바람을 타고 더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으면 다시 은결의 입자나 비처럼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물 순환처럼 용암 행성에서는 암석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 구름과 비가 되는 대신 용암에서 광물 성분이 증발해 구름과 광물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비는 우리가 아는 비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비는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방울입니다. 땅을 적시고 강을 만들고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용암 바다 행성에서 내리는 비는 광물 입자나 금속 성분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낮 쪽에서 증발한 물질이 더 차가운 곳에서 굳으며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재처럼 흩날릴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작은 결정이나 광물 알갱이처럼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비가 아니라 행성의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만든 물질 순환입니다. 비가 내려도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는 표면을 덮고 다시 녹고 또 증발하며 끝없는 암석의 날씨를 만듭니다. 이런 행성의 하늘은 아름답기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기는 뜨거운 증기와 미세한 광물 입자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낮 쪽 하늘은 강한 별빛 때문에 눈부시고 지평선 가까이는 열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밤 쪽에서는 식은 물질이 눈이나 재처럼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의 눈이 아니라 암석 성분의 입자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입자들이 표면을 깎고 뜨거운 대기는 행성 전체를 순환합니다. 용암 바다 행성의 날씨는 지구의 기상현상과 닮았지만 재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름은 물방울이 아닐 수 있고 비는 시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바람은 열과 광물을 운반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용암 바다 행성에서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낮 쪽은 뜨겁고 밤 쪽은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이 차이는 대기 압력의 차이를 만들고 대기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움직입니다. 뜨거운 기체는 팽창하고 차가운 쪽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이 행성 규모의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열과 암석 증기와 광물 입자를 함께 옮깁니다. 낮 쪽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대기가 밤 쪽으로 흐르고 밤 쪽에서 식은 물질이 다시 표면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 행성의 대기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낮에 열을 밤으로 보내고 밤에 굳은 물질을 다시 행성 표면에 쌓는 것입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생명에게 거의 불가능한 환경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은 안정적인 액체 물과 복잡한 유기 분자를 필요로 합니다. 암석이 녹는 온도에서는 그런 분자들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표면은 너무 뜨겁고 대기는 불안정하며 별에서 오는 강한 방사선도 문제입니다. 만약 이 행성에 생명의 가능성을 억지로 찾는다면 표면이 아니라 더 깊은 내부나 온도가 낮은 밤쪽 혹은 행성이 과거에 더 온화했던 시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표면이 용암 바다로 덮여 있다면 생명체가 표면에서 살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행성은 생명의 요람이라기보다 암석 행성이 극한의 열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행성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행성도 행성과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암석 행성이 어떤 조건에서 녹고 대기를 만들고 물질을 잃고 다시 굳는지 알려줍니다.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도 처음에는 뜨거운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 바다 행성을 연구하면 젊은 지구의 과거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식었고, 어떻게 단단한 지각을 만들었고, 어떻게 물과 대기를 유지하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옥 같은 외계 행성이지만 그 모습 안에는 암석 행성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행성의 어린 시절과도 연결됩니다.
지구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푸른 행성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지구는 충돌과 내부 열 때문에 매우 뜨거웠고 표면이 넓게 녹아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성이 만들어질 때 작은 천체들이 계속 부딪히고 그 충돌 에너지가 열로 바뀝니다. 무거운 물질은 안쪽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은 바깥쪽으로 올라오며 내부 구조가 나뉩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마 바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암 바다 외계 행성은 지구의 아주 먼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지구는 시간이 지나며 식었고 물이 안정되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외계 행성은 별에 너무 가까워 그 뜨거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용암 바다 행성이 계속 뜨거운 상태로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이유는 별에 너무 가까운 거리입니다. 별빛이 계속 강하게 쏟아지면 표면은 식을 시간이 없습니다. 또 행성이 다른 거대한 행성이나 별의 중력 영향을 받아 내부가 계속 흔들린다면 조석가열로 내부 열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행성 자체가 젊어서 아직 식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충돌을 겪은 직후라면 표면이 다시 녹아 마그마 바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용암 바다는 별빛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성의 나이, 궤도, 중력 상호작용, 충돌 역사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행성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드러난 뜨거운 기록입니다. 용암 바다 행성에서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거대한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낮 쪽의 암석 증기는 뜨거운 대기를 만들고 밤 쪽에서는 그 물질이 식어 표면에 내려앉습니다. 그 물질은 다시 흐르거나 쌓이고 행성의 내부와 표면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행성이 조금이라도 자전하거나 대기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열은 행성 곳곳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에 너무 가까운 행성에서는 열의 공급이 워낙 강해서 낮 쪽 용암 바다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화산이 지역적 사건이지만 그곳에서는 행성 규모의 현상입니다. 용암은 한 지점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행성의 낮 쪽 전체를 뒤덮는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성의 밤 쪽은 단순히 안전한 피난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낮 쪽보다 차갑더라도 여전히 극단적인 환경입니다. 낮 쪽에서 날아온 암석 증기가 밤 쪽에서 응결에 쌓일 수 있습니다. 표면은 굳은 암석과 광물 입자로 덮이고 내부에서 온 열이나 대기의 흐름에 따라 다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밤 쪽이 충분히 차갑다면 일부 물질은 눈처럼 내려앉고 층층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전체 환경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좋은 안정적인 장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밤 쪽은 차가움의 세계라기보다 낮 쪽에 뜨거운 물질이 식어 굳는 거대한 침전지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지구식 밤의 평온함은 없을 것입니다. 용암 바다 행성의 대기는 시간이 지나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별에 너무 가까우면 강한 자외선과 항성풍이 대기를 깎아낼 수 있습니다. 행성이 작고 중력이 약하면 대기를 오래 붙잡기 어렵습니다. 암석 증기로 이루어진 대기가 계속 만들어지더라도 일부는 우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성은 점점 더 말라붙고 표면 물질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성이 충분히 무겁고 계속 표면 물질을 증발시킨다면 얇지만 독특한 암석 대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용암 바다의 모습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기가 있으면 열과 물질이 이동하지만 대기가 거의 없으면 낮과 밤의 차이는 더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성을 관측하는 방법은 직접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멀고 너무 위험합니다. 대신 별빛과 행성의 열을 분석합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줄어드는 정도를 보고 크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별 뒤로 숨을 때 전체 빛이 조금 변하는 것을 보면 행성에서 나오는 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관측은 뜨거운 표면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쪽과 밤 쪽의 밝기 차이가 크다면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의 성분이 별빛에 남긴 흔적을 통해 암석 증기나 금속 성분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직접 찍은 풍경보다 빛과 열의 작은 차이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특히 행성이 별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보이는 빛의 변화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성의 낮 쪽이 지구를 향할 때는 더 많은 열이 관측될 수 있고, 밤 쪽이 보일 때는 상대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석하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낮 쪽이 암석을 녹일 만큼 뜨겁다면 용암 바다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또 대기 속에 나트륨이나 광물 성분의 흔적이 보인다면 뜨거운 표면에서 물질이 증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용암 바다를 보는 것은 어렵지만 행성의 빛과 열이 남긴 곡선을 읽으면 그 행성의 불타는 표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지구와 비교할수록 더 낯섭니다. 지구에서는 암석이 단단한 바닥이고 물이 흐르는 액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암석이 액체가 되고 광물이 대기 속으로 올라가고 금속 성분이 비처럼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구의 상식이 뒤집힙니다. 땅은 녹고 바다는 불타고 하늘은 암석의 증기로 흐려집니다. 이런 세계는 우리가 행성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행성은 반드시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성은 뜨거운 내부가 표면까지 드러난 채 아직 굳지 못한 상태로 별빛을 견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생명보다 물질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용암 바다가 흐르는 외계 행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표면에는 푸른 바다가 없고 검붉은 액체 암석이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식어 굳은 검은 껍질이 떠다니고 그 사이로 붉은 균열이 열립니다. 하늘에는 증발한 암석 성분이 섞인 대기가 있고 더 차가운 곳에서는 광물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낮 쪽은 별빛 아래 끓고 밤 쪽은 굳어 갈라지며 경계 지역에서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 행성에서 바다는 생명의 상징이 아닙니다. 불과 압력과 암석의 순환입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아름다운 외계 풍경이면서 동시에 생명에게는 가장 가혹한 지옥 중 하나입니다. 어떤 행성은 바다가 물이 아니라 녹아내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별에 너무 가까운 암석 행성에서는 표면 온도가 암석을 녹일 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행성이 항상 같은 면으로 별을 바라본다면 낮 쪽은 용암 바다가 되고 밤 쪽은 굳은 암석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암석은 증발의 대기가 되고 다시 식어 광물비처럼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바다는 생명을 품지만 용암 바다는 행성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우주에는 푸른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바다는 검붉게 끓고 어떤 파도는 녹은 암석으로 움직이며 어떤 세계는 아직도 식지 못한 탄생의 열 속에서 불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행성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렬한 증거입니다. 지구에서는 단단한 땅과 푸른 바다가 너무 당연하지만 우주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은 사라지고 암석은 녹고 대기는 광물 증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행성은 생명의 집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세계를 이해할수록 지구의 차가운 지각과 푸른 바다가 얼마나 특별한 균형 위에 있는지도 더 선명해집니다. 용암 바다 행성은 생명의 가능성보다 행성이 견딜 수 있는 열과 변화의 끝을 보여주는 우주의 불타는 거울입니다.